먼저 대법원 판례가 추인으로 인정한 것을 보겠습니다. 1번, 본인이 무권대리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분의 일부를 받아 썼습니다. 이런 건 당연히 추인으로 인정되겠죠. 아버지 아파트를 몰래 5억짜리를 3억에 팔고 계약금 3천 받았거든요. 그 계약금을 아버지가 받아 써버렸다. 그러면 아버지가 계약을 추인으로 인정되겠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2번, 무권대인이 차용 빌려온 금원의 갚을 날짜 채권자가 본인에게 그 반환을 독촉하자 좀 늦춰달라 요청했습니다. 아들님이 아버지 몰래 아버지 이름으로 돈을 빌렸는데 오늘이 갚는 날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쪽에서 채권자가 와서 갚으라 하니까 며칠 좀 늦춰달라 얘기했다면 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 되겠고요. 본인의 아버지의 장남이 서를 위조해서 매도한 부동산을 아버지가 매주인에게 명도 넘겨주고 10년간 말이 없어서 그럼 당연히 추인으로 볼 수 있겠죠. 명도. 여기 명도라는 말은 법전에 없는데요. 명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명도 또는 인도 같은 말입니다. 명도 인도는 이런 인도는 틀려요. 이런 인도는 목사님이 어린 양을 어디를 인도와서 끌어들인다는 뜻이고 이것은 이런 인도가 아니라 인도, 명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권에서 배우지만요. 부동산은 등기가 공시방법이고 동산은 인도가 공시방법입니다. 물권 변동에 그때 나오지만요.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동산은 인도적 점유 이전을 통해서 소유권 변동을 공시합니다. 그 인도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장남이 서류를 위조해서 매도한 부동산을 본인이 매수인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10여 년간 말이 없다. 그럼 당연히 추인을 보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배운 것이 어렵고 헷갈립니다. 추인을 부정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은 거. 무권 대리에 대해서 본인이 직후에 그것이 자기의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냐고 장시간 내버려뒀어. 그래도 추인이 아닙니다. 특이하죠? 이런 게 처음 나온다는 거죠. 꼭 외우시고 아들님이 아버지 아파트를 몰래 팔았어. 알면서도 그냥 한참 내버려둬 추인으로 볼 수 없다. 이상하죠? 그래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2번 보시면 타인의 형사 책임을 수반할 무권 대리인이 있어. 어느미 동네 어떤 친구가 내 아파트를 몰래 팔았습니다. 이게 사기야, 배임이야, 위조야. 처벌할 수 있어. 공문서 위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장기간 동안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그것도 추인으로 볼 수 없대요. 독특하죠? 이거는 이제 공법행위를 그렇습니다만은 1번, 2번은 정말 헷갈리면서도 잘 나온다. 공부하는 무조건 틀리죠? 1번 판례에 추인으로 볼 수 없다. 2번 판례도 역시 마찬가지다. 꼭 알아두시 바라고요. 제가 빨간색 칠해놨죠? 잘 보시기 바라고요. 3번 무권 대리인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원상회복을 하게 한 채 곧이어 본인이 그 무권 대리인에게 유리한 법률 행위를 해줬다 해서 그런 사정만으로 추인을 볼 수 없대요. 이런 것도 참 애매한 개념이죠. 딱 개념도 잡히지 않으면서 자꾸 읽을 수밖에 없어요. 4번 당사자가 재판 날짜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매매 사실에서 자백간주 이것을 다른 말로 의제 자백이라고 해요. 같은 말인데 민사소송법에 있습니다만은 재판 날짜에 안 나가. 그러게 되면요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꼴이 되거든요. 결국 지게 돼 있죠. 그래서 판결 날짜, 재판 날짜에 나가지 않아서 결국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모습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의제 자백 또는 자백 간주로 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추인으로 볼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역시 중요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꼭 외우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본인 쪽에서는 아들의 행위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인 거절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도저히 이번에는 못 참겠다라고 해서 아버지가 아들의 무권 대리를 거절할 수 있어요. 이것이 추인 거절입니다. 원하면 추인할 수 있고 원치 않으면 거절할 수 있다. 아버지의 자유이지 누가 강요하지 못합니다. 추인 거절. 기억나시나요? 최고 거절주인 의사의 통지. 기억나시죠? 본인은 추인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추인 거절합니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럼 상대방 쪽에서는 최고나 철회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본인은 원하면 추인할 수 있고 원치 않으면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데 자,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상대방 쪽에서는 최고 계약 인정 여부나 철회를 할 수가 없다.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도 최고나 철회 행사할 수 없다.
자, 민법 총칙 처음 배울 때 기억나시나요? 준법률행위, 법률이 준합니다. 의사의 통지와 관련 통지가 있고요. 의사의 통지는 세 가지, 최고, 거절, 유인. 이것이라고 그랬죠? 의사의 통지는 최고, 거절, 유인. 관련 통지는 많지만 두 가지 이것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모임 소집 통지, 일주일 전 발신, 무슨 주의? 발신주의. 두 번째, 대리권 소유 표시 125조. 이 표시가 관련 통지죠. 대리권 수요는 뭐라고? 수권행위잖아요. 얘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나 표시는 관련 통지다. 의사의 통지 세 가지 외우시고, 여기 있죠? 추인 거절이 뭐라고? 의사의 통지다.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알아두시 바라고요. 이때 써먹으려고 총칙 때 배운 거였습니다. 앞부분에서. 판례. 대리 권한 없이, 대리는 권리라는 말 쓰지 않냐고 권한 그런다고 했잖아요. 대리 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소유자의 주의에서 자신의 대리가 무권 대리로 무효다 주장할 수 없어요. 이건 뒤에 나오지만 정리해놨습니다만은 아버지 아파트를 5억짜리를 3억에 몰래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와 아들 간에 싸움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그 아파트가 짓게 됐습니다. 아버지 몰래 아버지 아파트를 파느라고 좀 싸게 팔았거든요. 그냥 팔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결국 짓게 됐어요. 아들 입장에서는 너무 싸게 팔아서 그러니까 물리고 싶어. 물릴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때 인용되는 것이 신의칙 위반 또는 금반원칙 위반입니다. 특히 금반은 반대되는 말 하지마 같은 말이죠. 왜 딴소리 하니? 그런 소리 안 통한다는 거죠. 금반은 이것도 많이 쓰는 말이죠. 반대되는 말 하지마. 어제와 너 왜 말이 다르니? 그런 뜻입니다. 지가 아버지 아파트 몰래 팔아놓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자기게 되세요. 싸게 팔아서 억울해. 그러니까 다시 제값을 받고 팔고 싶어. 안 된다. 그러니까 싸게 파는 값을 그대로 인정하고 상속 등기로 넘겨줘야 되지. 금액을 더 달라. 또는 계약에 대해서 취소한다. 무효다. 그런 말 할 수 있어? 없다. 그런 것은 금반원 원칙이나 신의칙이 어긋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